네, 시장도 좋고 가는 종목도 많지만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2449-19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 2034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현대로템 아, 현대로템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5,000원에 10%. 아, 35,000원에 10%요. 예,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저 9월 중순경에 샀는데요. 아, 네. 근데 최근에 계속 밀려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네, 오늘도 4% 넘게 빠졌습니다, 현대로템. 네, 빠르게 한번 네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고 전략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의견이 좀 사뭇 나뉘네요. 네. 그럼 그러면, 이재은 대표님께 한번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방산주가 뭐 골드만삭스가 좋다라고 맞아요. 했다가 또 이번에는 또 폴란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방산주의 악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방산주들 일제히 다 밀리고 있거든요. 현대로템은 어떻게 봐야 할지 좀 긍정적인 의견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가장 큰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다가 다시 한번 추세가 꺾인 이유가 폴란드에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이제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아직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폴란드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폴란드 내에서 해결을 하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동유럽이라던가 중동이라던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들이 실질적으로 나면서 무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우리가 지금은 폴란드 이제 정권 교체, 물론 그것도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집트 쪽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중동 국가들,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지금 계약에 대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쪽에서도 또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저는 좀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데 일단 시장의 기대감은 그동안 폴란드 2차 계약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투심이 좀 악화가 되고 수급적으로 이제 좀 불안한 심리가 많이 작용이 된 것 같아요. 또 최근 방산 관련주들은 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특히 조정이 좀 깊었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조성이 되는 상황에서 가장 큰 모멘텀이었던 부분들이 약간 흔들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또 조정 국면에 저는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정권 교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신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지금 동유럽이라든지 중동 국가들의 이런 무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제 원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결국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답답한 국면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약간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다시 한번 좀 추세를 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아예 완벽하게 이탈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살짝 조정 국면에서 조금은 더 기다리시면 특별히 비중 확대나 이런 거 안 하셔도 매수가가 너무 부담스러운 구간도 아니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좀 가져가 봐야 할 만한 구간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부정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우리 신일섭 소장님이 부정을 들어주셨는데 이게 현대로템이 3만 원의 벽을 좀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매수가가 3만 원대인데 이건 좀 무리일까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현대로템, LIG 넥슨,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연도까지 전부 3년 연속 양봉이 나왔고요. 3년 초과로 4년째까지 양봉이 나오는 것은 정말 크레이지 모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삼성전자,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렇게 과거에 상승했던 종목들에서 다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폴란드, 우리나라에서 정의당은 완전 극진보 정권이잖아요. 진보 정당이잖아요. 얘네는 법과 정의라는 정의가 들어간 그 정의당이 이 지금 우익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완전 얘네도 미국식으로 상원 하원이 나뉘어 있는데 전부 다 과반을 잃었어요. 법과 정의가 많은 의석을 잃어가지고 지금 얘네는 좌익이 전체 연합으로 나가는데 다 연합이 지금 좌익 연합이 전부 과반 의석을 달성을 했거든요. 상하원을.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다 똑같잖아요. 보통 뭐 그런 것이 요즘에 깨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통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은 뭐 국방력이라던가 이런 거 강화 쪽으로 나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좌쪽이 정권을 잡으면 뭐 화해 모드로 나가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불확실성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뿐만 아니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도 지금 결국에는 2차 이행 계약이 나와서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 정권 교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42억 명이 투표를 한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최고 인구가 투표를 하는 한 해가 될 거랍니다. 모든 전 세계 나라가 지금 선거판이 돼요. 내년도 되면은. 이 어떤 그 결정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고 그 결정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것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뭐 트럼프, 뭐 헤일리가 뭐 다시 역전을 할지 트럼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저기잖아요. 국방비 왜 우리가 내고 있느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수많은 전 세계에 깔려있는 미군들 너네가 내던지 너네가 돈 낼 능력 없으면 우린 다 미군 빼버린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파가 호주, 영국에까지 미치고 있는 거죠. 미국, 영국, 호주의 그 동맹이 미국이 주둔군을 세계에 넓히 깔 때 영국, 호주가 장갑차를 지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뚫고 들어간 게 호주 레드백 그거 아닙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일 전차를 제치고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 미국은 희한하게 그 보수 정권이 잡는데 트럼프는 그 자국 우선주의여서 그걸 다 드릴 확률이 높단 말이죠. 미군을 다 철수시킬 확률이 높아요. 많은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도 그쪽으로 가면 안 좋고 물론 트럼프가 된다는 지금 가정하에 얘기를 한 거고 안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선거판이 그렇게 크게 벌어지게 되면은 이런 정책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이 국방 정책, 이 국방 혹은 그 방산 산업이 굉장히 틀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주력 수출 쪽이고 그런 부분에서 LIG 넥슨이 오히려 지금 로봇 회사를 인수한 데다가 LIG 넥슨은 처음에 터뜨린 데가 아랍에미리트 중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동 아랍에미리트 넘어서 사우디까지 뭐 진출을 하느니 마는 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 위주로 나갔던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움직임이 덜했으나 어쨌든 국내 방산업체들의 이 불확실성에 불을 지피는 지금 뭔가 도화선이 지금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다른 방산주들 역시도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 로템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현대 오토에버요. 현대 오토에버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16만 9,233원에 네. 15%요. 16만 9,233원에 15%. 네. 최근에 저점에서 또 잘 올라왔는데 좀 밀리고 있네요, 시청자님. 네. 매수가까지 올지가 고민이실까요? 아니, 그래서 오랫동안 좀 장기로 좀 보려고 하는데 좋아서. 근데 그 검찰 그래가지고 KT 주식 보유를 투자했다고 예.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원화 맞아요. 리스크가 갑자기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검찰의 압수수색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네. 최근에 주가도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할지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다행히도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이 그러네요. 많아요. 그럼 조선일 매니저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대차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관련 부품이나 이제 장비를 만들어서 현대차나 기아에 납품하는 회사죠.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참 특이하게도 이게 이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울고 싶은데 누가 뺨 때려서 그죠? 뺨을 맞고 울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주식이 이제 약간 조정할 때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지난 10월 31일 12만 9천 원을 바닥을 찍고서 거의 뭐 이게 이제 한 달 동안 상승해서 올라갔는데 거의 이제 뭐 더블은 아닙니다만 70-80% 정도 올라갔는데 뭐 오늘 KT 보훈 관련해 가지고 뭐 KT에서 현대차가 이제 이전에 KT의 전 대표의 형의
회사를 인수했다, 지분 투자했다라고 해서 보훈 투자로 해가지고 또 이제 그 KT가 또 투자를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게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조정이 들어올 때가 딱 됐어요. 그죠? 조정이 들어올 때가 딱 됐는데 주봉상으로도 지금 3주 정도 올라갔다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3주 올라가고 난 다음에 조정을 할 단계에서 지금 조정이 들어왔는데 거의 지금 5주선이나 11주선 데드크로스 나고 있습니다만 악재긴 악재입니다. 분명히 악재긴 악재인데 뭐 이게 일정 부분 또는 뭐 현재 이제 상황에서 보면은 회사 내에서 악재일 수 있습니다만 매출과 영업이익에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제 뭐 4분기도 그렇고 내년에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해야 될 것들을 벌써 이제 어느 정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잡혀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주봉상에서 16만 5천 원 내지 16만 원을 깨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봉상으로도 지금 보면은 거의 한 고점 대비 11월 29일 대비 거의 양봉을 빼고 음봉이 거의 한 8개 내지 9개 정도 나왔죠. 보통 이제 양봉에서 음봉으로 전환이 보통 보면은 한 8개 내지 9개 정도 되는데 이게 벌써 양봉이 10개 정도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양봉에서 또 음봉 전환이 8개 내지 9개, 8음봉 내지 9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게 기술적 또 반등이나 또는 우상향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하고 있을 때 지금 악재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16만 원 정도를 지지를 하거나 또는 16만 원 아래로 온다면 매수 기회로 본다라고 생각 들고 지금은 시청자님께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포지션입니다. 지금 회사는 뭐 아시겠지만은 매출과 영업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에도 뭐 자동차들이 실적이 안 좋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16만 원을 지지를 한다면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근데 16만 원을 깨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로 보고 계신다는 말씀에 다들 좀 긍정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뭐 내년 실적도 좀 괜찮을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16만 원을 깨지 않는다면은 좀 더 보자라는 의견 드려봤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 이 종목처럼 좀 자세하고 또 냉철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1-49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HB 솔루션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5,100원에 11%요?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한 여름에. 여름서부터 계속 했거든요. 네. 최근에 좀 많이 빠지다가 그래도 오늘 5%대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런 시점이 참 우리 시청자님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네. 추가 매수해도 되나? 네, 얼마큼 올라갈 수 있나 고민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분 통해서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좀 의견이 나눴는데 그럼 일단은 부정 한번 들어볼게요. 네. 최종 팀장님은 부정을 들어주셨는데 추가 매수는 지양하라 그런 의미에서 부정이실까요? 아직은 저는 추가 매수를 할 타점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지금 뭐 잉크잭 사업부가 뭐 순항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신사업 부분들 2차 전지 쪽이나 반도체 쪽 관련해서도 뭐 지금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OLED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개선이 되면서 사이클이 한번 돌아주게 되면은 OLED 쪽도 좀 대부분 많이 돌아주고 있는 성격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OLED 쪽이 생각보다 전방 산업 관련해가지고는 좀 미비하게 좀 사이클이 돌아주고 다시 빠져줬거든요. 근데 지금 HBM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전부 다 추세가 바뀌고 있는 종목들의 납폭 과대주들 대상으로 지금 수급 사이클을 한 번씩 돌아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실적도 지금 생각보다 무난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차례 좀 수급이 개인 쪽에 좀 몰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타 법인이 계속 지금 매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좀 의구심이 좀 든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밀릴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제 중장기평을 전부 다 이탈을 한 다음에 지금 추세가 다시 위쪽으로 잡아주려 하는 모습들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라인에서 한 4,400원대가 저는 좀 매물이 좀 강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건지 단기적으로 가져갈 건지 투자 전략을 좀 확실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 하게 되면은 지금 앞전에 보게 되면 작년 6월 달이죠. 올해 6월 달이네요. 올해 6월 달에 기준봉을 세워졌던 라인이 한 3,900원 라인대입니다. 시가 라인이. 근데 여기 라인을 소폭 이탈하고 다시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거래대금들도 명확하게 좀 터져주면서 확실하게 추세가 되돌림이 나왔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여기를 지켜주는지가 좀 의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좀 킥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900원대까지 한 번 더 밀려가지고 눌러주고 나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그때 저는 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는 걸 좀 지향을 해드리고 아직 월봉상에서도 하락 기조가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일단 매물 소화를 확실히 해주는 부분들이 저는 좀 중요할 거고 주봉상에서도 지금 위쪽 매물이 좀 강합니다. 매물이 강한 만큼 그만큼 지금 시가총액도 크지가 않고 유통 물량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순간적인 거래 대금들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 부근에서 추가 매수는 진행 안 하다가 만약에 주가가 계속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매수가 부분에서 저는 좀 비중을 소폭 좀 줄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하게 되면은 현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좀 지향을 하시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3,900원대 라인대까지 눌러주는 거 좀 지켜보신 다음에 거기서 좀 추가 매수를 정확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평당도 확실하게 조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라인에서 한번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히려 추가 매수를 원하시면 3,9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방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핫한 종목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위메이드인데요. 매수가가 68,800원이고 비중은 무려 70%. 네. 와, 최근에 또 승부수를 던지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목표가랑 손절가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네, 우리 너무 시청자분. 부럽네요. 네. 오늘 위메이드 종가가 74,600원이었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4%대로 상승하고 있어요. 저희 네. 앞서서 관련된 이슈 한번 짚어봤었는데 맞아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과연? 아, 역시. 네, 월긍정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또 유튜브 채팅창에서 네. 빗썸뿐만 아니라 뭐 오피트까지 재상장되면 더 상승 랠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조선희 매니저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메이드 언제까지 좀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이제 STO 관련해 가지고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거의 지금 뭐 코인 관련 이슈에도 부각이 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년 전부터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비트코인의 고래 형제가 2명이 있었는데 원래 뭡니까 이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미국에 있는 거래소에 SEC에 제출을 했는데 계속 반려돼서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한 3년 만에 거의 12월 초죠. 12월 초 지금 이번 달 안으로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거래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슈가 발될 겁니다. 근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작년 딱 이맘때입니다. 작년 1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대 코인 거래소 예를 들어서 뭐 업비트, 빗썸부터 해가지고 고팍스까지 5개의 거래소가 위메이드에서 이제 플레이 투 언이죠.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걸로 사용을 해서 돈을 버는 걸 위믹스 코인을 만들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면서 상대 폐지가 되면서 거래 폐지가 되면서 주가가 또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때 이슈가 유통 물량이 이상하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인포메이션을 정달했는데 정보를 공지를 하거나 또는 내용들을 잘못 전달해서 회사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작년 12월 달하고 금년 1월 달부터 뭐 싱가포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위믹스 코인을 지금 재상장하기 위해서 대표가 굉장히 노력을 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작년 12월하고 1월 달에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십시오라고 그때 진단을 1년 전에 또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이제 위맥스가 상장이 된다면 관련 이슈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이제 거의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여러분 가상화폐뿐만이 아니고 STO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때를 맞춰서 충분히 업비트나 또는 위로 퀀텀 점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가격을 상당히 잘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거의 한 70%죠.
70%를 68,8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거의 이제 오늘 정도 매수하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충분히 급등이 나올 자리인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지금 이제 지난 5월 달이죠. 주가가 계속해서 보시면은 2021년 11월 20일 날부터 계속해서 떨어질 때 거의 이게 2년 가까이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상승하면서 목표 1차 매물대가 지난 5월 달, 6월 달에 88,000원대가 1차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을 88,000원으로 놓으시고요. 그때 돌파하면 한 절반 정도 한번 수익을 내신 다음에 만약 추세가 죽지 않는다면은 단기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또 그 위에 매물대벽이 지난 3월 달이죠. 3월 달에 매물벽이었던 11만 원까지 2차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1차 목표 가격은 88,000원, 2차 목표 가격은 11만 원 두시고요. 제가 보기에 뭐 떨어질 여력은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약 혹시 모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현재 가격에 시작했던 6만 원대를 이제 리스크를 딱 잡고요.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로 88,000원 그리고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12만 원까지 한번 와. 바라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 일단은 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한 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일수업 소장님께서는 어제는 사실 이 위메이드에 대한 의견 네. 부정으로 남겨주셨었거든요. 그러셨나요? 네. 예. 근데 오늘은 또 긍정으로 바뀌신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을까요? 오늘 또 장 마감하고 나온 이슈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제와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변절자라고 하겠네요. 네. 저한테 게임주 어제 물어보지 말고 게임주 긍정적이신 분에게 물어보라고 한 게 저 네. 게임주에 대해서 계속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NC부터 얘기해가지고 많이 반복했는데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어제 위메이드 맥스 얘기하면서 미래의 전설 얘기해서 왜 위메이드 맥스인데 저걸 얘기하냐. 위메이드 맥스는 주로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데 위메이드랑 위메이드 맥스랑 같이 움직이니까 그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뭐 코인 관련주로 해가지고 혹은 토큰 증권 관련주로 해가지고 뜨는 것들이 뭐 긍정적입니다. 근데 어제 게임 얘기를 했던 거는 게임에 대한 그 모멘텀도 크거든요. 뭐냐면 이 역사를 아시는 분은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네. 액토즈 소프트가 미래의 전설을 개발하고 거기서 히트를 치셔가지고 갖고 나와가지고 위메이드를 차린 다음에 미래의 전설 2로 흥행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샨다 게임즈 아시죠? 텐센트랑 샨다 게임즈가 중국 퍼블리싱 업체 1, 2위를 다퉜거든요. 지금 샨다 게임즈는 세기화통이라는 회사에 들어가 있고 심천의 00202602예요. 자, 이걸 보면서 권선징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세기화통하고 액토즈 스포츠의 주가와 위메이드의 주가를 보시면은 그쵸? 위메이드가 단독으로 좋죠. 지금 결국에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전설이 잘 돼가지고 액토즈 소프트랑 둘이 지분을 갖고 있었던 사이 좋은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샨다 게임즈한테 왜냐면 중국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퍼블리싱을 맡긴 거죠. 근데 걔네가 미래의 전설 IP를 투 IP를 갖다가 지네 게임인 척 해가지고 이름을 열혈전기로 바꿔가지고 대박을 터뜨린 다음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 이거 대박이네? 그 뒤통수를 친 거죠. 중국이 원래 이래요. 그래가지고 샨다 게임즈가 나중에는 액토즈 소프트까지 사버려요. 그러니까 위메이드는 미칠 노릇인 거죠. 우리가 게임을 개발했는데 이게 무슨 노릇인가. 그 소송을 15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5년 동안 주가가 긴 거예요. 이게 5만 원에서. 그거를 뚫고 여기서 대박이 나왔잖아요. 작년에 24만 5천 원까지. 진짜 올드보이랑 똑같이 된 거예요. 오달수처럼 15년을 갇혀 있다가 이거 터트린 거죠. 근데 지금 그게 해결이 됐죠. 물론 샨다 게임즈가 또 뒤통수 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액토즈 소프트랑 세기화통의 이 모회사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샨다 게임즈에서 미래의 전설 2, 3 IP에 대해서 이제 위메이드에다가 막대한 돈을 주게 됐어요. 로열티를. 그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게임 부분에서 완전히 좋은 모멘텀이 생겼으니까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코인까지 뭐 이 대표님이 정말 여기에 정말 올인하신 듯한 저는 뭐에서 느끼냐면은 HLB랑 오버랩이 되거든요. 완전 분야는 다르잖아요. 근데 HLB 회장님도 진짜 미친 듯이 바이오에 올인해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내년 5월 16일 날 지금 FDA 승인을 어떤 판단 잣대까지 올렸잖아요. 현대 라이프 보트인데 아직도 사명은 현대 라이프 보트 만들던 회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것도 사실 위메이드 게임 이 이름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위믹스에 지금 거의 100% 올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HLB만큼의 어떤 성과를 거뒀잖아요. 여기서도 이 섹터에서도. 그러니까 그것이 긍정적으로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제 거칠 것이 없다는 거죠. 위메이드는.
그 샨다 게임즈랑 액토즈 소프트랑 얽히고 설킨 그 15년간의 완전히 정말 지긋지긋한 이 사이가 어쨌든 로열티 받는 걸로 지금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이미. 마치 그런 거예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사업 계속하려고 메디톡스에 돈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에볼루스랑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끝났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이 회장님이 바라시는 대로, 투자자분들이 바라시는 대로 위믹스가 잘 되면 그냥 잘 되고 위믹스가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완전 알고리즘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게임에 대해서 아무리 암울하게 얘기해도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이트크로우가 별로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나이트크로우는 잘 되고 있지만 나이트크로우 게임이 잘 되는 것보다 지금 사실 움직이는 모멘텀이 100% 위믹스에 얽혀 있는 거는 다들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악재로 다시 그 불과 이뤄질 만한 일조차 없어진 거죠. 여기서 만약에 위믹스로 잘 나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또 샨다 게임즈가 뒤통수 쳐서 미르의 IP를 다 뺏어가고 지금 미르포는 그냥 미르로 나가죠. 미르의 전설을 뗐어요. 모바일로 나가니까. 그게 지금 사업이 또 이상하게 우여곡절을 겪을 일조차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위믹스 코인의 움직임에 따라 위메이드는 100% 이 연동돼서 이 그 인형처럼 꼭두가시 인형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집중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게 굉장히 편한 거죠, 이제. 이제 그냥 딱 여기 하나만 바라보면 됩니다. 현대 라이프 보트가 보트 이제 구명정이 잘 팔리는 거 상관없이 그냥 리보세라님이 잘 되는 안 되느냐 보는 거랑 똑같아요. HLB는 리보세라님이 잘 되는 안 되느냐, 위메이드는 위믹스가 잘 되는 안 되느냐. 이제 집중하실 수가 있는 거죠. 위메이드 주주분들은 좀 더 편하고 명확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위메이드에 대한 긍정 의견 두 분의 의견 잘 들어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수익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311번님께서 CS 윈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67,000원에 15%.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매수가까지 갈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정말 쭉 밀리다가 최근에 그래도 좀 기사회생을 한 모습이고 네. 오늘 또 두 자릿수 급등이 맞아요. 나왔잖아요. 과연 상승의 신호탄일지 네 분 통해서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CS 윈드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긍정 의견이 우세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지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내년부터는 이제 실적 전망도 양호하고 뭐 해상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된다라는 말도 있던데 CS 윈드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일단은 추가 매수는 조금 지켜보시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지금 오늘 뭐 거래량도 그렇고 오늘 탄력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글로벌 시장에서 해상풍력 타워 쪽에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해상풍력 그 시장으로만 봤을 때는 원재료 가격 상승하다 보니까 뭐 사업 비용이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따라 붙고 있긴 하지만 지금 CS 윈드는 유럽 쪽이라든지 그리고 계속해서 좀 아시아권에서도 그렇고 수주를 계속 따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적으로도 앞으로 더욱더 개선되고 좋아지는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저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동안 있었던 이런 IRA 감축법이라던가 이런 게 다 무산이 되고 신재생이나 친환경 쪽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 때문에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었던 것 같은데 일단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떼고 길게 봤을 때는 탄소 중립이라든지 뭐 아리 배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쪽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쪽으로 좀 브레이크가 걸린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쪽은 계속 좀 봐도 좋은 섹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장에 급하게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호흡을 가져간다 생각을 하시고 좀 더 명확한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추가 매수 하셔서 이제 좀 수익 챙기고 나오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추가 매수 타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도 긍정 의견 세 분이나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유튜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은은형님께서 신일섭 소장님을 딱 집어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네. 툴젠을 71,486원에 갖고 계시고 비중은 5%라고 하시는데 FDA 승인도 났는데 왜 떨어져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우리 네. 신 소장님, 우리 팬님의 또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또 툴젠.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할까요? 이거
제가 잘은 모르는 종목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는 채를 하면은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네. 지금 그 툴젠 유전자가 이쪽이네요. 일단은 지금 그냥 이게 제약 바이오도 그러니까 게임하고 제약 바이오를 저한테 자꾸 물어보면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K 게임하고 K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저는 항상 그러니까 이게 왜 부정적일 수 없는지는 아시지 않나요, 이거? 우리나라 게임하고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는 풀이 너무 자꾸 캐파가 너무 작아서 세계 무대로 가면은 너무 열악해요, 일단. 이 게임은 그래도 적인데 좀 그래도 성장한 부분이 있는데 제약 바이오는 진짜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뭐 지금 유전자 가인이 그 전에도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치매 치료제는 인간이 이제 치매를 정복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혹은 이제 당뇨병 치료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임상 시험 중에 발견해서 체중 조절 효과가 있다더라 해서 뭐 싹센나부터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 관련주라고 하는 것은 정말 관련된 것이 어느 1% 관련돼도 그걸 엮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올려버린단 말이죠. 정말 핵심 관련주는 그냥 그 핵심 주예요, 그냥. 미국에 상장되는 세계 최고 회사.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유전자 가이가 이제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이론상으로는.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이미 질병이 악화되고 나서 병원 가면 너무 늦은 경우가 많잖아요. 처음에 그냥 유전자에서 사실 유전되는 게 정말 많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똑같이 흡연을 했는데 얘는 그냥 줄담배를 연초를 저렇게 펴댔는데도 나는 담배 하나 핀 적이 없는데 막 폐에 무슨 저기가 걸리는 거죠. 너무 열이 받잖아요. 유전의 영향이 더 큰 거예요, 사실. 폐암도 보면은 왜 여성 아시아인이 많이 걸리겠어요. 담배를 안 피는. 유전의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유전적으로 건드려가지고 이미 초기에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마치 나비효과 영화에서 어린 시절 돌아가가지고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아예 싹 다 지워버리는 것처럼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아직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 툴젠이 거기 그 관련주를 얽혀서 지금 23년 12월 달에 급등을 한 다음에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그 눌림목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이게 왜 긍정적이냐면 제가 그 서두에 깐 거는 K바이오에 대해서 다 좀 너무 캐파가 약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투자할 만한 종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중에 하나가 툴젠이 들어가요. 일단 자, 레고캠 바이오랑 알테오젠의 흐름을 보시면은 레고캠 바이오랑 알테오젠이 정말 3, 4년을 이 하락 채널에 있다가 뿅 올라오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선도주거든요. 지금 선도주. 그다음에 툴젠도 비슷한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올라오고 제약 바이오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단지 우리나라에서 선두에 있는 탑5 안에는 들어야 그나마 비벼볼 수 있다는 거죠. 그중에 툴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툴젠 이 정도는 투자해도 괜찮은데 지금 흐름이 드디어 2023년 말에 들어서야 드디어 오고 있다. 2, 3년 만에. 그래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은은영님, 신 소장님 콕 집어서 또 상담해 주셨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꼼꼼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44919번, 문자번호 샵 2034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삼성물산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2만 7천 원이고요. 그리고 10% 갖고 있어요. 네, 시청자님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이거 한 3년 된 것 같아요. 코로나 터기 기다린 거예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네요. 오늘 네. 드디어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왔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가 참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네.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고 이제 약수일권이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성물산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네. 역시. 월긍정이 나왔네요. 삼성물산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 맞아요. 다른 건설주들 대비해서 정말 최근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최진욱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건설 부분 쪽에서 좀 공격적으로 좀 투자 집행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일단 어느 정도 주가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또 이제 가장 좀 큰 메리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주 환원 정책 부분들이죠. 주주 환원 정책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여파를 주가 수급으로 또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해외 프로젝트 부분들의 수주권까지도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견조한 펀더멘탈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지금 저평가 매력이 일단 부각이 됐던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들고요. 일단 지금 상승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지금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은 주가가 좀 가파르게 위로 올라온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오르면서 거래 대금들이 터지면서 계속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들이 좀 미비하게 터지면서 올라와 주게 되면은 보통 한번 밀리게 되면 좀 크게 밀리는 경향들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 지금 과도하게 계속 거래 대금들을 누군가가 넣어주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는 부분들은 앞쪽에 지금 기존에 물려있던 주주분들의 물량 차임 물량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량을 소화하고 지금 계속 올려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이 지금 저평가라는 매력도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돌파 이후에는 그렇게 위쪽까지 한 14만 원대까지는 매물이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4만 2천 원대 라인대가 저는 지금 매물이 두껍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14만 원대까지는 순항을 할 거라고 지금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14만 원대까지만 도착해도 수익권이 충분히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14만 2천 원대에서 저는 일단은 전량 다 터는 것보다 한 50% 정도 1차 매도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지금 이런 기조가 한번 꺾이기 시작을 하면은 보통 이제 계속 주가가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들까지 터져주면서 긍정적으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순간 단기적으로 좀 꺾일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2천 원을 좀 1차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좀 지지 여부를 판단하신 다음에 저는 16만 원대까지는 홀딩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물산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저는 꿈비요. 꿈비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2,05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요.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지난주에. 네, 혹시 특별하게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 매일 경제 방송 보고 수익을 한번 냈는데 또 전문가님이 계속 가져가도 좋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매수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좀 물려게 돼가지고 혹시 어떻게 될지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네. 네, 그럼 꿈비에 대한 부분들 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긍정적인 의견이 많아요. 그 와중에 부정 한 분 들어주셨는데, 네. 일단은 조선희 매니저님께 긍정 들어볼게요. 꿈비도 사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도 하고, 최근에 많이 주가가 빠지기도 했거든요. 조금 주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 거리가 있을까요? 네,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차트상으로 지금 뭐 이제 기술적 차트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 말씀드리면은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좀 다른 거를 또 없애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선이 이제 11일선인데요. 꿈비는 패턴이 참 특이한 게 기술 차트를 보면은 11일선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11일선에서 상승할 때는 11일선을 터치를 몇 번 하긴 합니다만 지난 이제 상장할 때 금년 2월 달에도 11일선 터치를 한 2번 정도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와서 상장 이후에 이때 7,000원대, 8,0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00% 이상 수익을 내드렸는데 이번에도 뭐 지금 보니까 시장량이 12,050원이면 약간 좀 손해를 지금 1,000원 정도 거의 한 800원 정도 이렇게 손해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높게 사신 것 같아요. 근데 20%면은 여력이 좀 되신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며칠 정도 조정이 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1,000원에서 11,000원 정도 또는 그 아래에서 분할 매수해서 조금 이렇게 물타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꿈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정책 수혜주 중에 바로 이제 저출산 관련 정책 수혜주죠. 그리고 이 대표가 얼마 전인가 발표를 했었죠. 지금 국내에서 이제 상당히 꿈비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다 프리미엄급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비싼 제품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시대가
두 집안이 결혼을 해가지고 딸 하나를 낳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모든 분들이 이제 한 아이에게 이제 비중을 놓고 이제 많은 제품을 사주고 계시는데 꿈비 같은 경우에 이 회사 CEO가 얼마 전에 발표가 나왔던 게 모멘텀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외국에서도 글로벌에서도 거래를 하기 위해서 아마존 입점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은 매출이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출산율이 0.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글로벌 마켓인 아마존에 입점을 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지금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11선을 일봉을 만들어 놓으시고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마존 입점하면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 약간 좀 현재 매수를 조금 12,000원에 사서 소래를 좀 보고 계시긴 합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일선 켜놓으신 상태에서 트레이딩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11일선 보시면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꿈비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상담은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정말 이벤트가 많은 한 주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략을 꼼꼼히 짜보셔야 될 텐데 먼저 최진욱 팀장님의 한 줄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최근에 이제 완만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종목들에 좀 접근이 유효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지금 최근에 이제 수급 사이클 돌아주는 것만 봐도 일단 이미 좀 시세가 터지면서 급등하는 종목들 제외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낙폭과대가 나와주고 나서 추세가 다시 되돌림으로 바뀌고 있는 현상들이 종목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지금 수급 사이클이 몰리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시장도 뭐 이제 고금리 부분들의 안정화 부분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의 베팅감이 여전히 시장에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는 부분들로 볼 때는 오히려 이제 성장주 밸류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장주 밸류 내에서 최근에 좀 낙폭과대가 심하게 나온 종목들 있죠. 앞으로 실적은 충분히 성장을 해줄 수가 있고 산업적인 부분들만 놓고 봐도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자리에서 추세를 돌려주는 부분들은 꼭 접근을 해야 됩니다. 추세를 돌려주는 종목들에 충분히 저는 매수 관점을 보셔도 나쁘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따라서 뭐 수익에 너무 허덕여가지고 따라서 붙기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좀 저평가되어 있고 추세가 바뀌고 있는 종목들에 좀 충분히 모아가는 전략들이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좀 전략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추세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다 찾아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이지은 대표님의 전략도 궁금합니다. 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저도 좀 비슷한데 낙폭과대 재료주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오늘만 해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그동안 HBM이라든지 이제 온디바이스 AA 관련 종목들이 좀 잘 갔는데 물론 그와 연결된 이제 오래된 장비 회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 재료로 같이 엮이면서 뭐 고영이라든지 SFA 반도체라든지 못 갔던 종목들이 좀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2차 전지 반도체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최근에 핫했던 종목들 말고 기존에 핫했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도 전고체 관련주들이 물론 이슈를 타고 올라가긴 했지만 한농화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좀 강한 탄력이 나와줬고 또 반도체 관련해서도 장비 종목들 중에서 못 간 종목들이 좀 오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탄력이 나와줬는데 그 전에도 바닥권 종목들이 한두 번 터치가 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특히 반도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저는 좀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린 종목들이 당분간은 좀 조정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 좀 안 좋아도 일단 재료가 있잖아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2025년 정도 가면 또 반도체 장비 쪽 수출이 또 사상 최대 규모를 계속 넘었을 거라는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 낙폭과대가 좀 강화가 됐는데 업황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실린 종목들 위주로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우리 신일섭 소장님의 한 줄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이제 승부처는 누가 포트의 자금을 집결시키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네. 어제 너무 반란군 입장에서 얘기한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어떤 수익률 성대모사인가요? 계좌 혁명이라는 거는 좋았지만 그게 조금 안 좋은 쪽이라. 자, 진압군이 이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한 5년 통틀어서요. 지금 전 자산을 끌어와서 지금 승부를 걸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코스피는 코스피도 지금 월봉의 쌍바닥의 모습을 갖췄지만 코스피가 리드하진 못하니 지금 아시아에서 그냥 어려운 거는 ELS에 걸려 있는 거 있죠. 홍콩 H랑 중국 상해나 심천뿐이거든요. 지금 코스피 그리고 니케이 지금 다 월봉인데 대만 지금 전부 쌍바닥이에요. 베트남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죠. 독일, 프랑스, 심지어 그리스, 스페인 옛날에 남유럽의 돼지들 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전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미국 지금 4대 지수, 다우 월봉, 다우 나스닥, S&P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거대한 엄청난 초폭등에 지금 직전에 있거든요. 초폭등 무슨 천지창조에 이런 단어 싫어하는데 그런 거 하도 저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스팸 문제 많이 나오는 단어 싫어하는데 그 표현을 쓸 정도로 지금 중요한 시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다 머리 아프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11만 전년이 슈퍼사이클 나올 때 슈퍼사이클 알고 보니까 슈퍼마켓 사이클도 안 됐었죠. 그때 왜 그랬냐면 그때 사면 안 되죠. 이 과열권에 지금.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이야말로 모든 걸 투자해야 될 시기예요. 삼성전자니 뭐니. 삼성전자도 지금 월봉 쌍바닥만. 상승 N자의 지금 징검다리죠. 상승 N자에 딱 요 정도잖아요. 지금. 앞서 나가는 애는 요 정도까지 나왔고. 이걸 먹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징검다리를 두들기는 사람이라도 지금은 모든 걸 투자해야 돼요. 코덱스 ETF라도 투자해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이 수익률 악화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니까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다시 한번 계좌가 박살되는 반란군에 지금 저 유혈 사태가 시작되니까 네. 바로 지금 막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상승의 초입 구간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선일 매니저님의 한 줄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순간의 선택이 내년 1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포트폴리오를 지난 이제 11월 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회가 왔다라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수익이 좋습니다. 지금도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내년을 대비해서 윈도우 드레싱 기관과 외국인도 지금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는데 좋은 종목으로 바꾸셔서 내년 많은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자세하게 우리 매니저님의 인사이트를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서 조선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요. 밴드에 아침 6시 반부터 많은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 넣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링크를 해서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종목씩 이렇게 트레이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데 지난주나 지지난주 아주 수익이 좋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주간 수익률도 3주 전부터 보면은 2주 동안 1등을 했고요. 우리 매니저님들 중에서 VIP 실전 계좌가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 2등을 했습니다. 수익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지금도 여러분들 수익이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개 방송은 제가 수요일 하고 매주 금요일 장 끝나고 바로 오후 3시 30분에 진행을 합니다. 오셔서 제가 이제 이 시간대에 못 드리는 정보 그리고 많은 종목도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조상전화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